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오늘 또 그 사이버 윤리라는 주제로 학생 발표하고 제가 이렇게 평가하고 강의함으로 어, 사이버 윤리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관이 정립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는 오프라인 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도 오히려 사이버 시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중도선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시간과 공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가 하나 되는 세상이 이루어져가는 반면에 그러나 이제 인터넷 같은 이런 온라인 세계 익명성을 통한 타인의 권리나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비윤리적인 것으로 인해서 해커라든가 악플이라든가 성동영상 유포라든가 악성 댓글, 거짓 뉴스 등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심지어 이런 악플을 통해서 연예인들이 심지어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있죠. 무엇보다도 사이버 윤리를 바로 세워 사이버 세계의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여 사이버 세계가 정상화되는 과제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시기이다. 사이버 윤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시기이죠. 학생의 발표와 또 저의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사이버 윤리 의식을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일단은 학생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간과 윤리 수업 사이버 윤리의 발표를 맡게 된 7조 최영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윤리란 무엇인지, 사이버 윤리 강령이 어떤 것인지, 사이버 윤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마지막으로 기독교 관점에서 보는 사이버 윤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윤리란 컴퓨터와 관련된 윤리에 대한 철학적 연구로서 사용자 행동과 컴퓨터가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된 행동, 이것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사회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혹은 혼란과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 윤리를 지켜나가는 것과 같이 사이버상으로도 윤리를 지키기 위해 강령이 존재합니다. 당시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2000년에 발표한 사이버 윤리 강령입니다. 첫째, 네티즌 기본 정신은 사이버 공간은 모두에게 평등하고 열린 공간이며 공동체의 공간임을 강조한다. 둘째, 네티즌 스스로의 건전한 문화 형성을 지향한다. 셋째, 네티즌 행동 강령은 인권을 강조하고 정보 보호와 건전한 문화,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동을 강조한다. 이런 윤리의식이 지켜지지 않거나 윤리의식에 대해 무지할 때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사회적 혼란과 범죄 등을 야기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 리벤지 포르노.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기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벤지 포르노의 사례들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증가 기사. 지난 5년 동안 4만 7천 건이 이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서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N번방 사건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피해자의 영상을 공개하는 등 이 역시 이제 리벤지 포르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 위반 불법 사이트. 유포를 통해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이트들을 말합니다. 저작권 위반 불법 사이트 사례입니다.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마루마루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일본 만화를 스캔하고 번역해서 국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는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였습니다. 지금은 폐쇄되었지만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여 여전히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또 밥토끼라는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역시 폐쇄를 당했지만 아류 사이트가 생겨 지금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토렌트 사이트 이제 강제 폐쇄 기사입니다. 토렌트는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료를 이제 자유롭게
업로드하거나 그걸 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토렌트에 영화나 드라마 등 100만 건이나 넘는 불법 자료들이 업로드되고 또 그걸 다운로드한 사이트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세 군데를 모두 폐쇄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터넷 사기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에게 상품이나 아이템을 제공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자 A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 매장에서 옷과 액세서리를 구매하려고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하지만 구매한 물품은 오지 않고 값싼 펜과 공책만 도착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쿠팡에서 이런 일이 한번 있었죠. 다음은 인터넷 실명제 폐지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불법 정보가 인터넷상에 게시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실명제 이후 악플 등 불법 정보 게시가 의미 있게 감소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국내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로 도피 등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하였으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으로 신원 노출로 인해 표현 자체가 억압되고 개인정보 외부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이유로 대법원의 판단으로 폐지되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자신의 모든 정보를 게시한 상태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 인터넷 실명제는 시행된 지 5년 만에 이와 같은 이유로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지가 된 이후로 앞으로 볼 사례들이 더욱더 증폭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악성 댓글, 즉 악플입니다. 주로 연예인이나 혹은 정치인, 스포츠 선수, 사회운동가 등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에 대한 악성 댓글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댓글과 무분별한 인신공격으로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악플은 네이버나 다음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그 해당하는 사람의 SNS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설리양과 구하라 양 등 여러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 안타까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모욕죄입니다. 사실과 관계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해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SNS나 블로그 등의 연예인에 대한 불확실한 소문을 올렸을 때 피해자 씨는 인터넷에서 연예인의 잘못된 기사를 보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전송하고 자신의 블로그에도 글을 올렸다. 아마 가짜 뉴스가 여기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그 가짜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필터링도 하지 않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로 자꾸 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이버 모욕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다음은 이것과 좀 비슷한 예로 사이버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과 같은 가상의 공간에서 어떤 사람을 비방하거나 헐뜯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SNS, 특히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서로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게임에서도 서로 어머니 안부를 묻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부 사이버 명예훼손에 포함되는 일이고 얼마든지 고소를 당할 수도 있어. 그리고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겠죠. 키보드에 손을 대고 대신 메모장을 켜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시다. 앞서 설명한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우리는 사이버 윤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사이버상에서는 함부로 욕할 수 없습니다. 즉, 민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뜻이죠. 대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관이나 기업, 여러 단체 등에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과기부, 행안부, 경찰청, 방통위, 관세청, 여가부, 방심위, 법무부 등 여러 부처와 협의해 단계별로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아까 사례로 들었던 리벤지 포르노 그런 거를 특히 엠번방이 이번에 또 컸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가 모든 정부 부처를 싹 모아서 예방을 하고 이거를 방지하겠다는
대안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디지털 포렌식 센터 개소. 저작권 침해를 수사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개소하였습니다. 참관실을 설치해 투명성도 높이고 업무 절차와 분석 방법 등에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표준 인증을 받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2020년 2월 정도 굉장히 이제 최신 기사인데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굿 다운로드 캠페인 2013년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고요. 지금도 쭉 이어져 있는 캠페인이죠. 영화 콘텐츠의 저작권을 막기 위해 굿 다운로드 캠페인을 유명한 연예인들과 주로 이제 영화 배우나 이제 가수들 그런 분들이 이제 참가했죠. 함께 진행하는 캠페인인데요. 이제 아까 말했던 토렌트 등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이제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오고 이제 얼마든지 손쉽게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넷플릭스를 이제 사용해 봤는데 오히려 불법 다운로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편해요. 근데 돈만 내면 이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불법 다운로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저희가 돈을 안 내고 그냥 가진 않잖아요. 가게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 영화나 드라마들 이런 것들도 이제 가치를 돈을 지불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기르도록 합시다. 네, 다음은 이제 연예 기사 댓글 폐지입니다. 네이버에서 악플로 인해 연예 기사란의 댓글을 폐지했습니다. 이거는 연예 기사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 기사도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이제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지금은 베스트 댓글 이런 기능도 이제 어느 정도 삭제가 되었죠. 자, 다음은 이것과 좀 연관되어 있는 건데 댓글 이력 공개. 이번에도 네이버가 댓글 작성자의 모든 댓글 이력과 닉네임, 프로필 사진까지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많은 댓글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해요. 자신들의 어떻게 이력을 이제 일기장을 보여주는 거나 다름없는 일이니까 댓글들은 이제 후다닥 삭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는 사이버 윤리입니다. 기독교인은 사이버 공간이 공동체의 공간임을 생각하고 문화적 책임에 대해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문화적 책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창조적 위탁이다. 창조적 위탁은 이 세계를 경작하고 보존하는 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에서 땅은 사이버 세계에 접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이버 공간에서 기독교인은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 윤리가 상실되어가는 공간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모범을 보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인터넷 실명제의 사례와 같이 인간의 윤리에 관한 부분은 어떠한 제재 방법 등으로도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개인 스스로가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았듯이 공동체의 공간임을 자각하고 문화적 책임에 대해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항상 개개인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학생 발표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 학생의 목소리가 참 아나운서처럼 너무나 선명하고 제가 듣기에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내용도 사이버 윤리의 어떤 문제점, 특별히 그 사례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들을 때 저도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 보면 몇 가지 이렇게 부정적인 사례에 대한 예를 많이 들었는데
첫 번째 그 리벤지 포르노, 여성과의 어떤 그 성적인 그런 어떤 동영상을 나중에 관계가 깨뜨려서 어떤 보복 차원으로 그것을 공개하는 참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을 또 이 사이버상이 감행하죠. 그 다음에 뭐 저작권 위반 블록 사이트라든가 인터넷 사기 참 이런 것도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쇼핑몰에서 실제로 물건을 파는 것처럼 해가 계좌 이체 도만받고 물건을 정해주지 않는 이런 사례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정적인 사례를 들면서도 또 해결 방안을 또 제시를 잘 했죠. 악플이라든가 이런 댓글을 달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댓글 다는 사람 이력 공개를 그 네이버에서 해가지고 현저하게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이런 내용들은 참으로 이렇게 해결 방안으로 좋고 또 맨 마지막에 보면 기독교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세상을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런 내용 가운데는 결국 현대에 있어서 어떤 문화적인 영역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가치관을 여러 가지 어떤 펼쳐야 할 그런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안내자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말에 굉장히 공감 있게 발표를 참 잘했습니다.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끝마치기 전에 몇 가지 이제 더 덧붙여 강의를 좀 하자면 이 사이버 공간에서 왜 이렇게 비윤리적인 그런 문제가 더 성행하느냐. 특성이 뭐냐면 사이버 공간은 주로 이제 현실 문제를 있게 하는 탈출구라 생각하는 오해가 있고 두 번째는 사이버 공간은 현실 세계의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또 오해가 있고 심각한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제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또 오해도 있고 특별히 이게 익명성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쉽게 범죄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더 예절을 지켜야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의 아까 발표 가운데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기독교 그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 설명이 조금 더 왜 이 사이버 상에서 비윤리적인 문제가 이렇게 생겨나느냐 이거를 성경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말씀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특성이 결국 사이버상에서 결국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의 그 마음 상태를 묘사하는 성경 구절 요 세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0장 9절 로마 3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네 하나님도 없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아무리 나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인정을 안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 이런 인간의 부패한 그 재성과 이런 부패성으로 인해서 결국 그 재성이 결국 사이버 공간에 나타나는 것이죠. 해결점이 무엇입니까? 해결점은 그냥 세속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강조해야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그 해결점은 뭐냐면 결국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고 자기 마음이 깨끗하게 될 때 그리고 이웃을 진정으로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이웃에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런 악성 댓글을 달고 피해를 입히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사랑이죠,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오프라인에서 뿐만 아니고 온라인 이 세계에서도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선풀을 달게 되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의 말을 주고 그런 어떤 인터넷 세계에서도 그런 선한 마음이 서로 교통하고 소통될 때 인터넷 자체에서도 천국이 되는 것이죠. 또 설명할 게 상당히 있는데 시간상으로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